시간의 개념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정확히 보려면 처음에 얘기했던 장소적 개념까지 같이 봐야 돼요. 독도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네? 저기 안면도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저기 개마고원에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사주지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시와 공간과 시간이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걸 따져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복잡하면 복잡해. 복잡함으로 그냥 시간적 사주만 갖고 따져가지고 얘기하는 거 많은 것이고 좀 더 정확하게 기한다면은 어디서 태어났니, 성이 뭐니도 같이 따져 들어가야 돼요. 따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딸랑딸랑 하시는 분들이 더 잘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부터 따져요? 성이 뭐니부터 따져요. 왜? 성이 뭐니는 얘기는 사회적 관념, 공간적 관념 개념부터 따져서 그 다음에 시로 넘어. 무슨 띠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잘 볼 수도 있는 근거가 돼요. 이 사람들 무시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요. 관점의 차이가 나름대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주 볼 때, 야, 너는 20분만 일찍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단지 참고를 좀 더 강하게 할 뿐이지. 전 시간과 후 시간을 다 같이 참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말한 거 이해되세요? 대충. 자, 서양의 시간과 동양의 시간이 같아야 들려요. 달라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 갖다가 지금 이 기준선을 다 모르자고 하고 있어? 서양의 시간으로 기준선을 정하니까 헷갈리지 안 헷갈려요? 헷갈린다고요. 실질적으로 11시 29분에 태어나고 11시 32분에 태어났어. 그러면 얘는 무슨 시예요? 사시죠? 얘는요? 오시죠? 네? 맞나요? 근데 실제 간명이 들어가면 거꾸로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단지 그저 그림상으로 얘가 사시, 얘가 오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작동성에서 얘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독도에서 태어났어. 얘는 목포에서 태어났어. 가서 틀려. 네. 사주에 대한 그 우화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어떤 애기가 태어났는데 얘는 장군이고 얘는 대장간이야. 왜? 얘는 배 안에서 태어났고 얘는 대장구 운굴 옆에서 태어났어. 같아야 틀려요. 주어진 그 상황, 환경이 같아 틀려. 다른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사주의 작동성이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지. 시간의 표현에서는 단지 이 시간일 것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그 안에서는 네가 따뜻한 데서 태어났니? 추운 곳에서 태어났니? 나타나니? 안 나타나? 안 나타나요. 집이 좋아가지고서는 난방 팍팍 들어오는 데서 태어났어.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꽁꽁 언 방에서 태어났어. 같단 말이에요? 환경성이? 내 몸이 같아요? 달라요. 따지고 보면 거기까지 다 고려해서 사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특히 양반 가문에서는 어떻게 많이 했냐면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면 이 집안의 대장이 아까 그 얘기했죠. 그 집안에서도 사주를 봤어, 안 봤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의 비법이 있는데 가문의 비법을 가지고서는 내 애를 볼 수가 없어. 왜 못 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든지.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다 보면은 제일 안 보이는 것 중에 누구죠? 내 사주가 제일 안 보여. 내 새끼 사주가 제일 안 보여. 그래서 옛날 그 가문에서는 아기가 특히나 장손이 딱 태어났다 그러면은 사람을 초빙을 해요. 어떤 사람을 초빙하냐면은 정말 이렇게 이분은 참 진짜 깊다 하는 사람을 정중히 모셔와요. 모셔와가지고서는 이분으로 하여금 제 손주의 사주 좀 봐주세요. 그러고서는 뭐 하냐면
그대로 방치해서 놔둬요. 어떻게 방치하는 줄 아세요?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방치해요. 이분을 모셔온 분이 잠을 자건 돌아다니건 1도 타치를 안 해요. 그렇게 최소한 3개월, 때로는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완전히 먹고 자면서 제일 좋은 건 다 먹고 그렇게 있으면서 1년이고 2년이고 딱 지난 다음에 쫙 써줘요. 그 써주는 사주 이 간명지, 이걸 옛날에는 두루마기로 했거든. 그 두루마기로 쫙 써가지고 딱 주고 딱 가요. 그랬을 때 가장 정확하게 보거든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주만 봤을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이 아기의 우는 모습까지 다 관찰했을까요? 네? 아기의 우는 모습. 이 집안에서는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까지 다 관찰한 가운데 그래서 이해는 이 사주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하고선 얘기해 놓고 가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오만해 있는 거예요. 사주 글자 8개만 보면 다 알 수 있다? 얼마나 오만인지 몰라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것. 정말 성이 뭐니? 하다못해 안 되면 나는 그래. 사주 보러 가면 집이 어디세요? 강남! 알았어. 강남이래. 이제 머리 달라져, 안 달라져? 네? 강남 아줌마하고 강북 아줌마가 똑같단 말이야? 대치동 아줌마하고 저기 은평구 아줌마가 똑같아? 그거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딱 개무시하고서는, 얘 사주가 좋대. 좋게 개뿔이 좋아. 좋은 사주일수록 잘 갖고 와야 돼요? 더 방치해야 돼요? 물론, 그 사주에 자생력이 있는 사주도 있겠지만, 좋은 사주일수록 더욱더 갖고 와야 돼,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사주를 어떻게 봤냐면 그런 식으로 봤어요. 물론, 그 60갑자란 말 쓰죠? 제일 나쁜 욕 중에 하나가 병신? 그 병신. 실질적으로 병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병신도 되지만은 이 병신이에요. 이 병신. 병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응? 병화는 자기 책임감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병신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병신이 뭐예요? 병지에 병들었다는 뜻이거든. 병들어 있으니까 자기 몸이 온전해, 안 온전해? 온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책임감을 다 해야 되므로 어떻게까지 한 거예요? 몸으로 안 되니까 그 병화 일주들이 이 사주가 잘못 작동성이 강해지게 되면 눈이 많이 멀어요. 병화는 그 보는 거잖아. 그래서 보는 거기 때문에 눈에 해당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병화 일주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가 많으냐면 눈이 문제가 고장나기 쉬워요. 응? 자, 그래서 뭐냐면 눈이 나빠졌어. 안 보여.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책임감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육갑을 짚은 거예요. 육갑을 짚었다는 얘기는 사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갑을 짚은 가장 유명한 학파가 맹파야, 맹파. 중국이건 우리나라건 맹파들은 일일이 글씨를 볼 수 없으니까 다 육갑을 짚어 안 짚어요. 이 손가락 하나 손에서 다 논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감각적으로 이걸 다 짚어내요. 근데 왜 병신이 나왔죠? 사주 보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주 공부한다고 뭐 한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 마치 도사가 다 된 거 마냥 너는 말이야 이혼할 거야. 확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어떨 때는. 네? 그럼 그 사주는 다 이혼하니? 그러면 이혼하게 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다 대줘야지. 그 이유는 야 너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네? 너는 이혼하는 게 높아. 너는 이혼할 거야 하고 얘기를 했어. 그 속에 사주 글자를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행동성도 같이 가미되어서 이 사람은 이혼 확률이 높아.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 이혼했지? 어이구, 도사지네요. 왜 그랬어?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딱 이혼하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사주 봤다지만 딱이야. 너 이혼했잖아. 너 남편 바람 핀 거 맞지? 나 왜 바람 피웠어? 여자가 있다는데 바람 안 피웠어? 네? 그게 나름대로는 그래서 사주 보는 건 통밥을 잘 봐요. 통밥. 저가 통밥을 못하면 맨날 그냥 답답한 얘기만 해. 그거에 의해 가지고서는 심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사주가 제일 아름다운 거는 하는 행동의 모습과 사주를 갖다 두 개 믹싱을 시켜놨더니 매칭을 시켜놨더니만 영락없이 그렇게 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야.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었으니까 운이 이런 바람이 불면 이렇게 걸어가겠지?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가지고 있는 심리, 그때 가지고 있는 행동하는 행동성, 그때 맞을 수 있는 길흉은 다 볼 수 있어, 없어? 그거에 근거한 것이 사주 보는 거죠. 대부수에서 3, 7, 9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예. 자기 태어난 날로 뒤로 해가지고 또 나오고 앞으로 해서 나오고. 예. 수는 여군, 예. 뒤로 가는 게 여군인가요? 그렇죠. 수는 예. 그 양, 숫자가 예. 의미하는 게 뭐예요? 3, 7, 6 이렇게 나오면 예. 각각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3이 의미하는 거는, 대원수가 의미하는 건 만으로 나이의 만으로 그 나이에서 환경성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왔는데, 자, 3월 기준으로 하는 예, 예. 그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기준으로. 예, 예. 7살. 자, 예를 들면 제 생년월일인데요. 제 생년월일인데 59년 그러면 무슨 해가 되죠? 기해년이 되는 거죠. 기해년. 기해년이야. 그러면 저기서 의미하는 건 뭐죠? 기가 양음. 기가 뭐죠? 양음. 음이죠. 음이므로 총체적인 거에서는 음적으로 작용을 함. 그런데 다음에 음력 10월 만세력에 보게 되면은 절기를 쫙 따져보게 되면 거기 써 있어. 을해하고. 을해가 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을해로 시작해서 을해로 해서 을해가 내가 태어난 달이므로 다음에 순운이면은 을해 다음에 을해 다음에 뭐죠? 갑을 병. 그 다음에 해 다음엔 자. 순운이면 병자로 갈 것. 내가 여자였다면은 그 다음 대운은 뭐죠? 을해 다음이니까 병자 정축으로 쭉 흘러감. 나는 남자이므로 을해 다음에 거꾸로 가면 갑술, 개해. 네? 거꾸로니까. 갑술, 개유, 임신. 이렇게 거꾸로 흘러감. 자, 대운수는 내가 28일이거든요. 28일이 갑인일이야. 이렇게 이제 써 있어. 근데 입동까지는 20일이야. 입동에서부터 20일, 입동이란 날짜. 입동은 28일 전에 입동이에요. 보통 11월 5일, 음력으로 28일이니까 양력으로 11월 28일인데, 양력으로 11월 5일 정도가 입동이에요. 거기 입동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입동 시작점이 뭐냐면 11월 7일 정도 됐나 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8일 가니까 20일이 걸렸어. 입동부터 28일까지. 입동부터 28일까지 오는데 28일이 걸렸어. 그 다음에 28일부터 다음 절기까지 가는데 10일이 걸려. 대운수가 입동에서 20일까지 가는 거는 여군이니까, 거꾸로니까 7일 갔다가 20일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3, 6, 18, 6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2니까 올려서 7대운. 순운이면 다음 절기까지 10일 걸렸으니까 3으로 나누면 3, 3은 9 플러스 1.
1 버려 안 버려? 버려. 그거 3대운. 이렇게 얘기가 됨. 그 다음에 12시니까 경우시다. 그래서 기에 을에 갑인 경우 하고서는 사주를 적어놓을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요 글자는 뭐죠? 남자를 뜻해요. 이거는 여자를 뜻하고요. 같은 사주인데 남자이면은 여군이므로 여군이니까 7대운. 그래서 갑술, 계유, 임신, 신묘, 신미, 경호, 기사, 무진, 경묘 하고 이렇게 쭉 흘러갈 것이고 그러면서 7, 17, 27, 37, 47, 57, 67 쓰는데 요 대운수마다 뭐가 되겠어요? 요 대운수마다 환경성이 변함. 이때 비가 왔다면 이때 맑을 것이고 이때 찬바람이 불고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얘기하는 하는 이야기가 갑술의 환경성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움직여 하고 10년 단위마다 끊어주는 거죠. 조금 지간다면 나는 뭐였어요? 딱 3치는 20을 딱 떨어졌어요. 6 플러스 2였어요. 6 플러스 2였으니까 0.3만큼 부족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대운이 좀 땡겨오겠어요? 늦게 가겠어요? 사실은 더 땡겨서 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나는 그 바로 전에 보니까 대운수가 3021을 딱 떨어졌어? 아니면 6318 플러스 2였어? 6318 플러스 2였잖아. 그래서 바돌림 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7대 운이죠? 6.7대 운이지. 근데 6.7대 운은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가 없어. 그거 7대 운하고 써놓고 세밀하게 들어갈 때는 6.7대 운이구나. 그러니까 6.7세. 마다 나름대로는 환경의 변화성을 가져올 수가 있겠구나 하고 하는 거는 고급. 그냥 7대5냐 하고 가는 거는. 근데 더 큰 의미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칼을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 여자라면 순으로 가야 되겠죠. 요게 음이고 요게 음이고 요게 여자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애가 중요한 거야. 여자이므로 순운으로 가야 되겠죠. 순운으로 가니까 10이야. 그러면 3 곱하기 3, 3.3이 나오잖아. 3을 버렸어. 그래서 3대운인데 실제로 내용수로 들어가니까 3.3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운수는 3.3대운인데 그게 쓸 수가 없음. 이렇게 얘기되는 거겠죠. 이거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혹시 만세력 갖고 오셨나요? 갖고 오신 분. 자, 만세력을 내가 갖고 오라고 한 이유는, 어디 갔지? 아, 네, 여기 있구나. 자, 다 갖고 오셨으면은 다 자기 사주를 한번 작성해 보시라 그랬는데, 갖고 오신 분도 있고, 안 갖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만세력에서의 비급을 갖다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한 번도 기토가 목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이라 그랬죠. 네? 아니, 을이 화라고 난 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화라고 얘기를 해. 아씨. 여기서 이게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 그죠? 이 만세력이 증명이 돼 있어요. 네? 어떻게 증명이 돼 있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몇 년생이시죠? 부두 드시죠? 61년 신축생? 예. 그럼 여기 날짜를 쫙 하다 보면은 61년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59년 기해, 그 다음에 60년 경자,
그 다음에 61년 신축. 아, 그러면 신축이구나. 신축이구나. 근데 이게 연이죠. 여기서 딱 통밥 되는 게 뭐죠, 이제? 딱 보는 순간, 신이네, 알아, 신양음. 나 남자, 여자. 수는 여군. 아, 알았어. 이제 수는이야, 수는. 그 다음에 몇 월 있어요, 몇 월? 달. 예를 들면, 정유달이야. 9월달. 그럼 정유달. 그러면 신축. 정유달.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쓴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옹색하게 쓰냐? 키가 작아서 그래. 쫀쫀해서 그래. 자, 내가 신축생. 그래서 얘 음인 것을 알았어. and. 남자여서 여자인 것을 알았어. 그러면, 운은 어떻게 흘러가? 수론으로 흘러가겠다. 근데 내가 태어난 달이 언제? 정유달이야, 정유달. 이건 어떻게 알면 돼요? 몇 월에 태어나니 여기 딱 써있어, 안 써있어? 다 써있어. 정유달. 정유달을 딱 보니까 정유달에서 백로가 6월 29일이야. 네? 백로가 딱 되는 게 양력으로, 요일로, 음력으로는 언제 여기? 8일. 예? 여기 딱 돼 있어. 1, 2, 3, 4 딱 세서 보면 몇 월? 양력으로 9월 8일이 뭐 하는 달이야? 9월 8일이 이때부터 이제 절기가 바뀌는 달이야. 그러면 내가 절기가 지났으면은 이걸 쓸 수 있어, 없어? 절기를 지났으면 이걸 쓸 수가 있어. 그런데 절기가 안 지났어. 절기가 안 지났으니까 그 달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절기를 이 달을 못 쓰고 병신호를 쓰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절기. 절기를 지났으면 그 달을 쓸 수 있고 절기가 안 지났으면 그 전달을 쓸 수밖에 없음. 그리고서는 날짜를 딱 보니까 날짜가 쪼르륵 하면서 며칠이야? 양력으로 6일이야. 그러니까 보니까 신의 일이야, 신의 일. 그럼 신의 일. 그 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쓰면 돼요. 대운수가 내가 여자이면서 음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대운은 뭐죠? 병신 나오면은 순운이니까 정유. 순운이니까 정유. 그 다음 대운은 병정, 유, 다음에 무술. 그 다음에는 무기, 유술해, 기의 대운. 갈 것이고. 대운수를 해보니까 이날부터 절입일부터 순운이니까 순운인 날짜가 내가 며칠날 태어났는데 8일날 태어났으면 8일날 내가 태어났는데 순운이니까 앞에 갔어요. 간 게 20일 있으면 가. 그러면 요 20일만큼을 나눠서 안 나눠줘? 나눠서 3천은 20, 7대운이거나 7서 주면 되는 거지. 그 대운수마다 환경성이 바뀝니다. 환경성이. 내가 음인데, 내가 남자라면, 거꾸로 이제 뭐죠? 여군이죠. 여군인데, 그건 전절기. 전절기가 며칠 날이야? 하고 날짜를 세워서 43으로 나눠주면 뭐 3대운, 이게 나오겠죠. 요거는 조금만 그냥 더 생각하시게 되면, 뭐만 기억하면 돼요? 절기. 절기가 지나지 않으면, 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연을 기준으로 하는 건 입춘. 그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건 절기. 여군 순운은 순운이니까 앞으로 가는 거. 여군은 거꾸로.
거기에 의해서 대원수가 달라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남자니까 난 7돈으로 흐르는 거고, 그럼 7세, 17세, 27세, 요때마다 변화가 생기니까 이 변화 때마다 내가 어떤 상황을 겪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겪을 수 있음. 그러면은 요 나이가 무슨 나이죠? 만 나이. 통밥 찍을 때, 저 대원수 플러스 일하게 되면 되게 결혼 나이가 돼요. 변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그래서 28살이 그랬어요. 통밥. 대원수가 변할 때, 사주를 보다 보면 요 대원수가 변하는 그 세년, 27살을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28살이 되겠죠? 네? 28살에 변화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요 앞에 게 중요해져요. 근데 요걸 갖다 총 10년씩이잖아, 10년씩. 10년에 반을 나누게 되면 27 플러스 5 하면 32가 되겠죠. 그 32 플러스 1 하게 되면 33이 되겠죠. 33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 다 똑같지가 않고요. 이상한 게 뭐냐면 거기 조금씩 달라요. 통밥. 그래서 딱 왔는데 얘가 29살이야. 29살. 물론 사회상황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지금 32살이야. 그러면 너는 27 플러스 5 하면 32 플러스 1 하면 33. 너 내년에 결혼할 수도 있겠다고 통밥을 때리는 거죠. 그 변화수가. 그래서 저 나이에서 상당히 변화를 많이 일으킨. 여자 같으면은 남자가 7이면은 되게 그 반대수가 나오거든요. 10에서 반대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30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열이잖아. 30을 갖다가 3으로 나누면 10이잖아요. 10을 남자 여자가 반씩 나눠가지 안 나눠가죠? 나눠가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7이면 여자는 당연하게 3대 5일 수밖에 없어. 네? 10에서 나눠주니까. 나랑 똑같은 사주에서 내가 5대 5냐? 남자도 5대 5냐? 네? 통밥. 내가 내 사주에서 나 남자. 내가 3대 5냐? 그럼 여자는 볼 것도 없이 7대 5. 오케이? 네. 그 사주를 보는데 이게 이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요걸 하면서 내가 꼭 여러 번 대답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는 왜 양, 순, 역을 갖다가 이해하시라는 거고 순역에서 연천간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 거기에 나는 남자, 여자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얘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니 참 진짜 그 뭐라고 하면 대들 수는 없고 을을 보고서는 화래. 승질나 안 승질나? 네? 승질나잖아. 그죠? 자, 이것의 원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게 돼 있죠? 천간, 합. 천간, 합. 그 다음에 을은 을과 금은 경은 뭐라고요? 화다. 을경 그리고 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병하고 신은 병은 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병신합수. 그 다음에는 정, 임, 금. 정임함, 목. 이렇게 얘기하죠. 무. 목, 화, 토, 금, 수. 얘는 수이고, 무게합, 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이게 왜 목인지를 증명해봐. 하고 저는 입 아프게 얘기를 했는데, 만세력에게 써 있어요.
만설에게. 만설에게 어떻게 써 있냐면은, 예를 들면 신축년이야. 신축년. 아까 동지세수설, 입춘세수설 얘기했죠? 동지세수설에서 무슨 얘기 나왔죠? 동지세수설에서 일양이 희생하고 얘기했죠. 일양이 희생했다는 얘기는 양의 기운이 들어왔으므로 다음 것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이 뜻이. 그래서 자수의 의미는 수, 자. 자의 의미는 자시야. 그러면은 벌써 다음 시간이 된 거 안 된 거예요? 다음 시간이 된 거야. 다음 날짜가 됐다고요. 그 제일 골 때리기가 머리 아픈 게 12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니 아니면 자시가 되는 11시 30분이 됐으면 다음 날짜 넘길 것이니 이 두 개 갖고 아직도 싸우고 있죠. 근데 냉정히 얘기하게 되면 야자시, 조자시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글자는 벌써 뭐가 된 거예요? 일양이 희생한 걸로 본다면 다음 날짜로 간 거예요, 벌써. 그런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하고 얘기하니까 야자시, 조자시 그래서 11시 38분이면은 전날. 이렇게 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나는 다 귀찮아서 그냥 두 개 다 같이 봐, 그냥. 두 개를 다 같이 적어 놓고 이 사람은 이쪽 성향이 얼만큼이고 이쪽 성향이 얼만큼이겠구나 하고 톱밥을 재고 그때 귀찮으면은 대충 머릿속으로. 그 말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시작이 되었다는 일양이 희생이 된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에서 됐죠. 자에서 일양이 희생이 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야. 그럼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전날로 봐줘야 돼요? 다음 날로 봐줘야 돼요? 다음 날이요. 응? 새롭게 시작되었잖아. 그래서 동지세수설의 뒤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게 새로 시작된 것이 자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 이게. 그래서 다음 날짜로 가는 게 기본적인 원칙. 근데 이것도 두 개 나눠보자 하게 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 11시 59분 예를 들면 12시를 기준으로 11시 59분은 전날 12시 1분은 다음 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대립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임상적으로 좀 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잡아서 뭘로 그냥 야자시 조사시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자식 기준으로 쓰자 하고 나름대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다. 사실을 2시까지 아예 그렇게 작업하면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11시 30분 11시 30분이 넘었을 때 일반적으로 11시 30분이 넘으면 이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즉 23시 30분이 됐으면 이게 자시죠. 자시가 되었으니까 이제 31분에서는 31분부터는 자시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다음 날로 넘기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우리 일반적인 나이, 우리 시간에서는 지금 이게 23시 30분, 32분이니까 날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날이 안 지났잖아. 23시 32분이야. 다음 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서양적 개념에서는 다음 날이 안 됐음. 동양적 개념에서는 일양이 희생했으므로 다음 달로 봐야 됨. 이 두 개가 지금 대립되고 있음. 거기서 절충안이 반으로 나눠서 12시, 그러니까 23시 59분까지는 전날. 0시 1분부터는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명리에서는 학자이므로. 자시. 자, 일양이 희생하고의 기준 원칙에서는 일양이 희생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음 세계인 거죠. 새로운 시작이잖아. 그래서 잘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서 뭐라 그랬죠? 병신합수에서 병신은 목, 화, 토, 금수에서 병하고 신하고는 토라 그랬죠. 토가 시작된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신축년에 전해 무슨 달? 전달을 보면 무자로 시작이 돼요. 네? 이제 무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신축년이죠, 그죠? 신축년이 시작되는 거는 언제부터야? 무자월부터 시작됐어요. 일양이 시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토는 바로 토예요, 안 토예요? 토죠. 응? 토가 시작되었다요. 네? 다른 거 해볼까요? 을축년. 을축년이니까 을은 뭐라고요? 화로가 내가 빡빡 우기고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다 목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화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달에 동지세수라는 그 동지 시점, 거기서 반드시 뭘로 나와줘야 돼? 화가 나와줘야 돼, 안 나와줘야 돼? 자, 을축년을 보니까 선생님, 이거 을축년 맞죠? 네. 전년도에 달을 보니까 병자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화란 뜻이죠. 예? 난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말로 얘기해서 안 되니까 만사리 이렇게 써있잖니. 자, 확인을 다른 거 해볼까요? 선생님, 무슨 년생? 기토. 기우생. 기우 찾자. 기우, 뭐만 필요해요? 69년생 어디 갔어?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나왔죠? 그죠? 그러면 기는 목이라 그랬죠? 그러면 일양이 희생하고 있는 목으로 시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 갑자월로 시작이 돼야 안 돼요? 네. 예, 목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귀는 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밥이 이제 중요한 통밥이 그거지. 내가 몇 살인지 내가 태어난 것을 이 노래 태어난 건 내가 알겠어. 근데 그 대가리가 뭔지 모르겠어. 대가리가 뭔지 모르겠고 그게 전청간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이 노래인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노래인 걸 통밥을 해서 어떻게 찍을까요? 갑기년에 태어났으면 자월은 무조건 갑자월이 되겠죠. 응?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갑기년에는 무조건 자월이 무슨 달이야? 숨도 쉬지 말고 갑자월이야. 네? 갑자월이라고요. 동지세소의 갑자월이야. 그러니까 전년도의 마지막이 되겠죠. 그건 갑자월로 시작을 해. 그 다음에 을경년에는 무조건 무슨 달로 시작해? 모르지만 전년도의 마지막 자월이 무슨 월이야? 무조건 병자월이야. 병하고 신년에는 자월이 무슨 달이야? 무조건 무자월이야. 네? 무자월이야. 정임에 대한 정임은 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년과 임년은 무조건 무슨 달로 시작해? 경자로 시작해. 경자월이야. 무년, 개년에는 무조건 뭐로 시작해? 수로 시작해. 그럼 수의 대표는 누구죠? 임이죠. 근데 임자로 시작해. 이해 안 되시는 분?
동지세설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자월에 무엇이 생겼어? 갑계에서는 무조건 갑이 생겨요. 응? 을경은 화니까 병자로 시작해 무조건. 그러면 자 통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에서 손가락으로 우리는 인월부터 시작 계산을 하죠. 인월이 시작점이잖아. 그죠? 인월이 시작점인데 얘는 을경년에는 병자부터 시작하니까 병자, 신축, 경자, 을경년에는 아니 병자니까 을경에 병자월로 시작하니까 병 다음엔 정, 그러니까 정축, 병자, 정축. 그 다음은 뭐죠? 무인월이 얘가 입춘달이야. 무인월부터 돌아가. 그래서 무인, 기묘 몇 월 달이야? 인월에 태어났어요. 너 무인달이야.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저 묘월에 태어났는데요. 기묘달이야 너 기묘달. 기묘달임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연의 자월을 보고서는 짚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이해됐어요? 헷갈려? 여기서 괜히 또 막 그러지 말고 네? 다시 정화로 시작하는 예를 들면 정미생 네? 아니면 정유생 임으로 시작하는 임자생 임인생 이런 사람들은 정임은 금임으로 올해가 아닌 바로 전 일양이 시작하는 그 달, 일양이 시작하는 달은 뭘로 시작해? 금으로 시작함. 그러면 금으로 시작하는 대표는 누구야? 경금이죠. 그래서 경자월로 시작이 됨. 그래서 경자월은 전년동거니까 경자월. 아까 그래서 입춘세설과 동지세설을 왜 나누는 그 이유가 우리는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입춘세설을 쓰고 있으므로 경자, 신축은 일단 전년도로 치고, 이제 여기 입춘이잖아. 인월에 입춘이 들어왔으므로 경자, 신축, 이민월부터 시작이 됨. 그럼 이민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저 3월이거든요. 그러면 이민, 개묘, 갑진, 너 갑진이야, 갑진 너. 하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연천간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저 기회생인데요. 그래 기회생이구나. 그래 알았어 기회생. 근데 몇 월이야? 10월인데요. 그러면 갑자, 을축, 병인, 접시법.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하면서 여기서 하나 둘 지나간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너 해월생이네, 해월생. 그지? 근데 해월생인데 여기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우,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너 을해구나 하고 알 수 있어 없어? 어려운가요? 좀 어렵나요? 조금 이거 생각 안 해봐서 그래. 요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입신, 동지세설을 얘기하니까 내 동지세설 하는 이유가 그 동지세설의 자연적 법칙, 기본 법칙에서는 그게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써먹은 거야. 그래서 이것이 다 일정함. 나는 또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정임은 금이라고 얘기한 것이 금부터 시작을 하잖아. 동지세설에서. 동지가에서 무엇인가가 다시 시작이 되었어. 자에서 시작이 되었어. 하는 것이 경자는 무게는 수예요. 그건 당연하게 임자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임자, 개축, 갑인으로부터 1월이다. 그때 딱 짚어나가면은 1, 2, 3, 4, 저 4월생이거든요. 갑인을며
병진정사. 너 정사월생이지? 그러면 벌써 년과 월을 갖다가 두 개를 다 알 수 있어, 없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응? 오케이? 네? 헷갈리? 안 헷갈리? 선생님 혹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도 똑같아, 시도. 에이씨! 시 똑같아, 시 똑같아. 시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입춘세수설이 아니고 얘들은 그냥 자부터 시작해버려. 그죠? 그러니까 내 일간이 갑일간이야, 갑일간. 그래 뭐부터 시작해? 갑자시부터 시작하면, 그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갑자시부터 시작해. 일간이 뭐세요? 저 임일간인데요? 그리고는 몇 시에 태어났어요? 4시요. 새벽 4시거든요? 그래, 새벽 4시 가만히 있어봐. 임수니까 금. 경자부터 시작하는 거야, 경자부터. 경자, 신축, 임일. 딱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통관 내릴 수 있어, 없어? 통밥이 아니라 정확한 거죠. 년을 알고 달의 연천간을 달의 월천간을 알아. 일을 알고 시간을 알아. 시천간. 이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이제 이거 알게 되면은 그 육갑을 짚는 거야. 가만히 있어. 3월달이라고. 3월달. 그러면 뭐부터 시작했지? 이거네. 너 무슨 달 태어났지? 그 달은 정묘달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다. 너 몇 시에 태어나거든? 알았어. 가면서 와, 이거. 너는 이 시는 무슨 시야? 얘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죠. 처음 들어보신 건가요? 네? 저는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그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천간합에서 갑하고 기는 목이다. 그것의 증명이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니? 갑부터 시작하니까 목 맞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고. 시도 똑같이, 이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요거 천간합. 그래서 천간합의 의미도 같이 목과 목이 만나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요.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병신이면 토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 무자시부터 시작하고. 내 일간이 병화일간이야. 그러면 보나마나 뭐부터 시작해? 무자시부터 시작할 거야. 무자시부터 시작하니까 세 나가면 딱 거기에 걸려, 안 걸려요? 딱 거기에 걸려. 그래서 몇 시에 태어났어? 5시. 새벽 5시? 알았어. 가만 새벽 5시면은 갑자을축, 병인, 정묘시험도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토니까. 병신에 태어난, 내가 병화일간이야. 그러면 뭐로 시작해? 무자로 시작해. 무자시부터 시작하니까, 무자시. 그러면 1시 반까지 무자시. 3시 반까지는 무기축, 기축시.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4시 반 사이는 인신의 인시, 경인신의 경인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통밥되지. 요게 만세력 보는 거에서 만세력을 보고 만세력에 나와 있는 것을 읽는 것 중에 1번이고요. 그러면서 목과 토금수를 다시 정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걸 놓고서는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월을 타질 때는 갑자울부터 시작했으니까 갑자을축 병인. 무조건 병인달. 병인달로 시작이 됨.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4월, 인월.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확격을 논할 때는 반드시 뭘 얘기 많이 하죠? 진월을 얘기해, 진월.
진월. 화치승용 뭐 이런 얘기도 써가면서, 예? 진이 있어야지 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수없이 해야 하네요. 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증명이. 예를 들면 갑자, 을축, 병인월로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정묘, 무진. 와, 신난다. 갑기, 합, 토. 토가 여기서 나타나요, 토가. 응? 그럼 통밥으로, 아유, 귀찮아, 그것도. 토가, 진월에서는 무조건 토가 나타나게 돼 있어. 똑같이, 을경, 합, 금. 숨도 쉬지 말고 경진월이야. 쭉 세보면 경진월 돼. 을경하고 금이잖아. 확인해 볼까요? 병자, 정축, 이민. 맞죠? 아니, 병정부. 왜 이래. 병자, 정축, 무, 인월로 그 달이 실질적인 시작이 되어서 무인, 그 다음에 뭐죠? 기묘. 무인, 기묘, 경진. 돼요, 안 돼요? 네? 의외로 이게 만세력이요. 굉장히 함수 관계가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통밥, 이제는. 무개년이야, 무개년. 무개년이면 숨도 쉬지 말고 뭐부터 시작한다? 수임으로 임자로 시작한다. 그러면 임자 다음에는 개축. 그 다음에는 인월은 무조건 갑인월이다. 그죠? 진월은 뭐가 될까요? 갑인, 을묘.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책에서 뭐냐면 진월을 갖다 이빨을 갈고 진월을 하는 이유. 진월을 만나야지 화파가 된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게 천간합의 원리예요, 천간합의 원리. 특히나 합화이론은 그렇게 막 합화가 돼요, 안 돼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 된다고 보는데 합화에 대한 본격적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가는 거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어. 그래서 갑기는 목인데 갑기는 합토야. 그래서 갑자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병인월로 실제로 나타나고 무진으로 진월에서 합화가 이뤄지기 시작함. 또 깊게 보면요, 그런 거야. 무진월에서 이제 갑기합토가 이루어졌잖아. 네? 진월에서 이루어진다고. 변화무쌍해야 돼, 안 무쌍해야 돼? 변화무쌍해야 돼. 네? 이제 뭐야? 저 뜻에서는 갑기합토에서는 갑이 기토를 만나가지고 나도 토야. 그래서 갑하고 기하고 만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남녀 관계를 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토야.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이제부터는 부부가 아니고 식구야, 식구. 응? 같이 토가 됐잖아. 같이 토가 됐으니까 이제 남녀 구분이 세계가 생겨. 무늬만 부부가 돼. 그래서 간목이 추구하고 그런 거는 갑기가 돌이 목과 목이 만나서 뭐가 되냐면 갑자로 시작을 해서 병인을 거쳐서 무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가 동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간목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가 무토가 되었으니 어떤 뜻이에요? 내가 너의 뜻에 다 맞춰줄게.
합화됐잖아, 내가. 나에 맞춘 거야, 너에 맞춘 거예요. 간목의 입장에서는 너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너에 맞추니까 사고방식이 내 입장으로만 가려고 그래, 상대편의 입장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되게 힘들대. 그러면 그것이 그러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것이 안타까워.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보통 보면 배려심,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생긴다는 뜻이.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 을경은 반대죠. 을경금이야. 갑기는 토 쪽으로 갔죠. 을경은 금 쪽으로 갔어. 을경은 금이야. 그래서 병자로 시작해서 화로 병자로 시작한 것이 어디로 가요? 무인으로 가고, 무인에서 어디로 가? 경진으로, 경으로 갔잖아. 그래서 누구 뜻에 따라요? 경금의 뜻에 따라. 자, 경금은 여자 을목을 만나면 여자 을목을 입장을 배려할까? 지 맘대로 하려 들까? 지 맘대로 하려 들어. 근데 을목이 뿔다구나, 안 뿔다구나? 뿔다구나. 근데 을목은 나는 합을 하면 어디에? 경금의 입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걸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을목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많아. 여기서 이거 가지고, 갑기합 토론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떠한 양상으로 가는구나를 이야기해 주는 게 이거 이야기고, 이게 난설했을 때 나온 거예요. 무계화. 무토 개수는 뭐죠? 수야. 근데 화로 가야 돼. 그래서 수니까 임자로 시작했죠. 무계화, 무계합화, 청간합, 갑기합토 하고서는 갑기합토는 중정지합이야 하고 얘기 안 해요. 대답에 써 있잖아. 을경금은 인의지합이야. 이게 써 있잖아. 병신함은 위험지합이야 하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정임은 색정지합이야. 무게는 무정지합이야 하고 써 있어. 그러면서 무게합화, 정임합목, 갑기합토 하고 써 있는데 그것의 진위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을 얘기한다. 무게는 둘 다 수죠. 이제 수가 됐죠, 이제 수 이해했죠, 이제. 왜 무토가 수예요? 토인데 하고 얘기하면 나 이제 슬퍼서 울어버릴 거야. 네? 무게는 같은 수인데 이 수가 수임이니까 뭐로 시작했어? 임자로 시작했어. 그것이 뭘 거쳐요? 갑인을 거치죠. 그래서 어디로 가? 병진으로 가. 응? 그래서 무토는 병진으로 가고 싶어. 병화로 가고 싶어. 화로 가고 싶잖아. 개수도 어디로 가고 싶어? 화로 가고 싶어. 무토한테 병화는 이제 육신론 하겠지만 인성이에요, 안 인성이에요? 인성. 무토는 개수와 합하면서 뭐 하고 싶어? 인성을 추구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자, 나 무토, 여기 개수, 둘이 합의됐어. 나는 인성을 갖다 추구한다고. 인성은 나한테는 인정받는 것. 둘이 합을 하면서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뭐죠? 인정받는 것을 원해. 네? 인정을 안 해주면 삐져, 안 삐져? 거기에 합론에서 이제 뭐냐면 성격이 추구하는 바가 나오는 거예요. 성간의 기본 성질이 합했을 때 오일이 보면 합된 거에 이제 기본 성질에서 합되는 거 보면 합충이거든요. 극하는 건데. 그래서 뭐냐면 극의 원리로 가요. 우리는 다 순의 원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다 그게 원리로 가요. 그래서 목의 힘이 강해지면서 토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까지 가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라 그럴까. 아주 깊이 탐구만.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서는 그냥, 진짜 뭐라 그럴까. 기본이면 여기서 이제 갑하고 기하고는 뭘 추구한다? 토를 추구한다. 토를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갑은 토를 추구하니까 무엇인가가 이 토를 위한다. 토화된다. 토화되는 건 같은 토다 보니까 내 뜻에 맞추려고 그래요. 집에 있는 와이프 말을 갖다가 거기에 뭐냐면 맞춰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 간데 피곤한 게요. 집에 가게 되면 마누라 말 맞춰줘야 돼, 안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그런데 기토는 자연스럽게 자기 입장으로 가는 거죠. 토에서 토로 가니까. 네? 그래서 기토는 목이면서 토인 거죠. 자기 입장으로 가니까 기토는 빡빡 우겨. 다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해. 그런 뭐냐면 함론이 부부지합이라 하는 이유는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자를 갑이라 한다면 기토를 만나면 할 수 없이 남자는 여자 뜻에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받아줘야 돼. 안 받아주면 삐져, 안 삐져? 삐져. 근데 남자가 바뀌었어. 네? 남자가 바뀌었으니까 그 남자애가 뭐냐면 이제 자기 뜻대로 가는가? 자기 뜻대로 가려고 그래. 할 수 없이 따라줘. 따라주다 보니까 승질나, 안 승질나? 승질나. 자, 갑이 기토에 따라주는 거나 을이 경금에 따라주는 거나 내용성으로는 똑같은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같아야 다 틀려요. 다른 거. 추구하는 바. 이제 여기서 이제 함론이 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함론이 뭐냐면 나와 있질 않아요. 내가 지금 속상한 거, 내가 원래 논문 쓰려고 했던 게 저 함론이었거든, 원래. 근데 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때가 되면서 천천히 하나씩 풀어주는 게 낫겠다 싶은데, 저걸 나는 심리학으로 봐요. 둘이 이렇게 만나면, 갑기로 만나면, 내 사주가 만약에 갑목이면 내 여자는 무조건 다 기토야. 네? 기토 상향을 갖고 가는 거고. 내가 여자, 신금이면은 내 남자는 무조건 병화야. 그럼 병신합수. 그래서 병신합수해서 수를 이루고자 해.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뭘 추구한 거죠? 수는 사람들이 육신론으로 하겠지만 식상을 추구한 거죠. 식상. 네? 식상을 추구한 것이고 병화 입장에서는 뭘 추구한 거죠? 관을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병화들이 관적인 것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 관적인 것을 때로는 자존심이라 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권위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이 함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 여기서 이제 만세를 갖고 오세요 하고 이야기한 거는 양년, 이거 순행, 순운, 여군, 순운을 갖다가 시각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갖고 오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였고, 그래서 발전해가지고 이 안에서 만세력에서 함론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함론이 나오고 우리가 보통 말 합화 이론에서 추구하는 바가 자연스럽게 딱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갑기는 무진월. 그냥 숨도 안 쉬고 무진월이 있지, 뭐, 갑이 가냐? 아니, 갑이 가냐? 그러면 진신은 무조건 무진시야. 끝. 월은, 무진월이야. 끝. 할 수 있어, 없어? 그 다음부터 세 번째 또. 그래서 월과 시를 갖다가 조금 통밥적으로 만세로 굳이 안 봐도 따져볼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저기 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추구하는 바까지 시작과 추구하는 바가 여기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려고 만세를 갖고 오라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워낙에 이해력이 좋으심으로 뭐 충분히 알아으시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교수님, 네. 있잖아요. 그런 양간이 남자고 음간이 여자인데 현실적으로는 음간 남자 있고 양간 여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음간 일간 남자는 우리가 무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합의에 의하면 그 을 남자의 부인은 경금 성주를 띠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원래는 그래서 을목 남자가 되게 헷갈려요. 나 남자, 나 을목. 그러면 을목의 원래 정제는 뭐예요? 무토잖아, 무토. 근데 합은 뭐랑 해야 돼요? 경금하고 해야 돼. 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이게 무토인지 경금인지. 응? 실질적으로는 그 합의론에서 내가 남자라 그러면은 여자는 경금의 성향을 떼요. 그러니까 그 경금은 자기 입장으로 갔잖아, 그죠? 자기 입장으로 갔으니까 원래 여자는 다 자기 입장으로 가려고 드는데 그 중에서도 을경에서는 이 경금이 내가 남자라면 경금은 금 입장이냐. 금 입장이면서 여자가 금은 숙살지기 지적들 그렇게 해. 선생님, 예. 지금 이 강의 문 있잖아요. 예. 그 사주 연월일 배치하는 거. 예, 예. 이해한 사람과 이해 못한 사람을 한번 손 들어보라고. 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요. 이거 지금 이해 못하면 나중에 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이해 못한 사람. 이해 못하신 분. 요게 제가 추구하는 그 명리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음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끌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어디 가서 뭐냐면은 이 합의 제가 말하는 합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뭐냐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게 나아. 더 질문하는 게 좋아. 나중에 괜히 그냥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럴 필요 전혀 제가 없고요. 여기 제일 초보자거든요. 예. 다른 분들 다 하시는데 저는 진짜 초보자니까 예.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이해 안 되셨습니까? 저는 이해 못해요. 이해 안 되셨어요? 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화토금수에서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죠. 얘를 양. 얘는 음이라 그랬죠. 양과 음에서 양에도 목화토금수가 있죠. 이 양에서 갑목 보고서는 얘를 양에서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에서 오행에 각각 하나를 갖다가 갑을 병정무라 할 수 있다. 음에도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을 목화토금수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하게 되면 기경신임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목이 이렇게 만나게 된다. 합의론에서는 같은 목끼리 만난 것이다. 목끼리 만난 것이다. 그래서 갑기는 목인데 갑기 합토 했잖아요. 갑기 합토 중정지합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갑기가 합의되면 토를 추구한다. 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목적. 가고자 하는 목적성. 그래서 토가 된다. 토가 된 것을 갖다 가정을 유추하게 되면 갑은 목으로 있었는데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추구한 게 토가 돼버렸잖아. 그 토가 되었다. 토가 된 것을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 기토가 목이면서 기토인하고 같은 입장으로 가버린 거죠. 그 얘기는 내 입장을 고수한 거에 상대편을 갖다가 상대편의 입장으로 동화시켜준 거예요. 상대편으로 동화시켜줬다. 상대편을 동화시켜준 거를 상대편의 의견을 따라준 것, 그걸 받아준 것.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어울려진 것. 그래서 토를 추구했으니 이게 홍익인간의 이념이거든요. 왜 홍익인간의 이념이냐면 갑은 항상 뭐냐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려고. 상대방의 입장으로 하는 것이 왜 그쪽 간익인간 하는 얘기는 내가 갑이므로
상대편한테 도와줘야 돼. 상대편의 입장으로 가가지고 위아더월 토가 됐잖아요. 그죠? 위아더월, 우리 같은 토가 되자. 하고 어울리자. 하고 움직이는. 내 입장을 고수한 게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으로 가준 것. 그래서 홍익인간의 이념이 갑기합도에서 나와요. 을경금은 경금이 을경 두 개의 목과 금이 합쳐서 금을 이룬다. 그래서 을경, 을은 인. 저번에 인의지신에 얘기했잖아요. 인과 의가 만나서 인의지합. 인의지합은 을경금이다. 금의 입장에서 이제 금이 되었다고 생각, 금을 추구하고 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보면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경금 입장으로 가버린 거죠. 경금 입장으로 갔으니까 이 경금을 갖다가 남자로 본다면 경금 남자는 자기 주관대로 가버려요. 상대편 남자, 같은 남자지만 을목의 생각을 따를까요? 아니면 지 생각대로 해버릴까요? 좀 야한 얘기 할게요. 정말 야한 얘기인데 간목하고 경금하고 둘 다 변태일 수 있어요. 변태. 근데 변태의 방식이 틀려요. 왜 어떻게 틀릴까요? 간목은 여자를 즐겁게 해주느라고 변태짓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즐거워, 좋아 하고 상대편이 즐거워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비정상으로 변 변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금은 자기 입장에서 해요. 자기 입장에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자기 호기심이 있으면 호기심이 생기는 대로. 상대편이 좋을지 나쁠지 고려해야 안 고려해요. 안 고려해요. 나 좋은 대로 가요. 같은 간목 남자와 같은 경금 남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경금은 자기 입장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려고 사랑을 하려고 드니까 변태짓거리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래서 변태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변태인데 변태의 양상이 좀 다름. 갑과 기는 갑은 목이면서 목인 것이고 기는 목이면서 토인 것인데 같은 목끼리 만나서 토를 추구하고 토를 추구한 것의 증명성을 다 따져보니까 갑하고 기는 목이므로 갑자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갑자울즉 병인으로 입춘세수설의 1월, 입춘월을 나타내고 진월에서 뭐냐면 진월에서 토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무진월로 무조건 무진월이 된다. 을경은 화이다. 을경은 화인데 얘들이 추구하는 거는 금을 추구한다. 을경은 화니까 어디부터 무슨 달부터 시작해? 병자부터 시작을 한다. 병자월. 병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춘세수설의 1월은 무조건 무인월이다. 추구하는 것이 경금이므로 진월에서 경진월로 추구성이 나타난다. 병신은 병화와 신금은 다 토다. 토인데 추구하는 바는 수다. 토이니까 무자월로 시작이 된다. 무자기축 경인. 그래서 경인월로 무자기축 경인월로 인월을 맞이하고 신묘 임진. 그래서 임진월로 추구성이 간다. 그러니까 진월이 추구성의 달이에요. 정화와 임수는 금이다. 정화와 임수는 금인데 추구하는 것은 뭘 추구해요? 정임한 목을 추구한다. 금임으로 뭐부터? 경자부터 시작을 한다.
경자신축 이민. 경자신축 이민으로 입춘세술의 시작점을 가져가고 정임한 목입으로 진원에서 목화된다. 그래서 갑진월을 받는다. 무토와 계수는 수다. 무토와 계수는 수인데 얘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게합화이므로 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수니까 임자로 시작을 해서 임자, 개축, 갑인. 입춘세술의 입춘 나타나는 것은 갑인으로 나타나고 화니까 무게합화니까 병진월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추구가 된다. 갑기를 중정지합. 중정지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책에는 중정지합이니까 사람이 인품이 좋고 뭐 발음이 막 써 있는데 사실은 중정지합의 뜻은 이 뜻이거든요. 중정은 중자는 무슨 뜻이에요? 중자라는 것은 중이라는 것은 똑바로 앙이 아니야. 앙이 아니고 중이야. 즉 중은 여기와 여기 사이예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존재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음양이 바르다. 즉 만남에 있어서 이것을 음이라고 이걸 양이라 한다면 이 범주에서 만나면 만나는 거야, 안 만난 거예요? 이건 안 만난 거야. 여기는 만난 거지만 여기는 안 만난 거야. 요 끝이라도 다 있어야지 만난 거야. 이 범주를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범주를 넘으면 안 된다. 이 범주를 넘지 않았으니 도를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도를 지나치지가 않았다. 그러니 중정, 바르다. 이 범주 안에서 놀았으니까 크게 벗어날 일이 없다.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게 중정지합. 중정지합. 인의지합은 뭐라고 써 있어요? 목과 금이 둘이 만났다. 목과 금이 둘이 만났는데 의를 추구한다. 규범 속에 안에 있다. 금이잖아, 금. 그 뜻이 그거예요. 중정지합은 이 둘이 토화된 것이, 둘이 합쳐진 것이 벗어나면 그 합이 된 거 안 된 거예요. 안 된, 음양이 안 된 거죠. 여기는 금을 추구한다. 그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요. 범주. 의란 틀의 안에 있어야 된다. 병신합은 권위지합이라 그러죠. 권은 뭐야? 이 수는 병과 신이 병은 확장된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위지합이 좀 어려운데 확장된 것이 굳어져야 돼, 안 굳어져야 돼요? 병화 입장에서는 확장된 상태가 그대로 굳어져 버려야 돼. 수화됐다니까 응축되고 굳어진 모습. 그래서 병과 신은 둘이 만나서 술을 수구한다는 수는 이것이 근원이 된 거잖아. 다시 시작이 된 거잖아, 이게요. 요게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이 병신합의 이야기가 뭐냐면 어디에 많이 있냐,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병화는 확장의 개념이잖아요, 확장의 개념. 병화는 확장의 개념이니까, 전쟁사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전쟁사. 확장의 개념이 확장하잖아,
확장하니까 확장할 때 그냥 닥치는 대로 확장해야 돼. 살살 봐가면서 확장해야 돼. 닥치는 대로. 그래서 확 다 쓸어버리는 거야. 확 다 쓸어버리는데, 예를 들자면은 내가 A란 나라가 있었는데 확장해야 되니까 B란 나라를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네, 쳐야 돼. 그다 불이 무서운 거거든요. 쳐버리기. 쳤으니까 이제 이제 A란 나라와 B란 나라 다 내 거인 거 안 된 거예요. 다 내 거 뱉잖아, 이제. 응? 다 내 거 뱉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체계를 굳혀야 돼, 안 굳혀야 돼? 다시 나눠지면 꽝 된 거, 안 꽝 된 거. 꽝 됐잖아. 다시 체계를 굳힌다, 이 뜻이에요. 병신이 합쳐서.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정복자들이, 병화란 정복자가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찾아가게 되면 무조건 취하는 게 여자를 취해버려요. 왜 여자를 취하죠? 예를 들면은, 내가 어느 나라를 딱 찾아가게 되면 그 나라 왕부터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잡아요? 그 나라 왕비를 취해버려요. 그러면서 개경. 얼마 동안 개경. 신금이 임수를 만들 때까지. 임수는 누구예요? 자식. 자식을 만들 때까지. 그러면 그 나라의 그 나라는 이 왕비는 되게 헷갈려지는 거야, 이제. 자식을 만들었잖아. 내 남편을 죽인 새끼인데 내 자식의 아버지야. 병화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만들어진 이제 안심이 돼, 안 안심이 돼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비 보고서 알아서 하라 그래. 이 자식을, 이 수자식을 네가 죽이면은 네 자식 죽인 거고. 그러니까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여. 그러면서 이 수를 추구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확장한 것을 누구한테 굳힌다. 아니면 자식한테 넘겨준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가볍게 이거 한면을 잘 고민하다 보면은 별별 얘기들이 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병화는 더운 나라. 아라비아는 여자를 많이 건드려야 돼, 안 건드려야 돼? 그래서 병화 남자는 노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 수. 그래서 그 더운 나라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죠? 더운 나라 지방에서는 다처제. 다처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 다처를 많이 만들어서 뭘 만들어야 되죠? 자식을 만들면은 내가 힘세지면 세진 거야. 그 옛날에 가만히 아라비아 국가 이런 데 가만히 보면은 많으면서 자식이 여럿이어야지만이 내 힘이 세진가 세진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럼 정반대가 어디냐면은 요 정임이에요, 또. 얘는 확장성이라면 여기는 확장수축. 확장수축을 본다면은 추운 나라, 여긴 더운 나라, 여긴 추운 나라. 에스키모족들의 가장 그 아름다운 우화가 뭔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몰라. 근데 아름다운 우화가 뭐죠? 손님이 오면 내 부인을 줘. 네? 손님이 오면 누굴 줘요? 내 부인을 그 손님 방에 집어넣어요. 그거 왜 집어넣어요? 그거 미친 짓 아닌가요? 왜 집어넣냐면은 에스키모족은 그런 족은 폐쇄적이잖아, 폐쇄적. 그쵸? 폐쇄적이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그 열성병들이에요. 유전적으로 우리도 저기 뭐야 혼 외혼을 갖다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있잖아요. 저기를 하면 근친혼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뭐가 나와요? 열성이 나와버리죠. 그럼 그저 골 때려 안 골 때려요. 폐쇄적인 데에서는 그 안에서 혼인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나름대로 이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뭐냐면 SK는 그쪽에 이제 그 폐쇄적인 적에서는 누가 오면은 손님이 오게 되면 외부 인사가 오게 되면 아이고 땡큐 우리가 이제 이 덕분에 체질이 변화되는 거죠. 외부 씨앗을 받아들여진 게 그 외부 씨앗이 임수가 그래서 씨앗이라는 뜻이다. 씨앗을 받아들여야지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근친적인 그 열성 그 병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풍습적으로 자기 여자를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니라도 모르지만. 근데 충분히 이유가 있는 얘기는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씨앗을, 임수는 아까 왕이라고 했잖아. 새로운 씨앗. 이 씨앗을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여서 개량시키는 거죠. 그 새로운 씨앗을 정하고 임은 금인데, 새로운 씨앗은 뭐를 만들어내요? 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기는 정화하고 임수는 금이니 뭐부터 시작해? 경자부터 시작함. 그래서 경자, 신축, 이민으로 감. 숨도 쉬지 말고 정의만 목이니까 갑진으로 감. 갑진으로 이런 걸 알았으니까 사실은 이거 그 만세력하고 연관시킨 건 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4월을 갔다가 4월인데 그게 무슨 달이지? 갑진월이잖아. 갑진 다음에는 뭐예요? 을사하자? 그 을사월이잖아. 금방 알 수 있어 없어? 그 두 가지 방법이지. 갑자로 시작해서 알고 있으면서 뭐를 알면 진호를 알면 더 빨리 셀 수 있어 없어요? 빨리 셀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만세력 갖다 그 만세력의 의미에서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죠. 이 만세력에서 다 만세력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만세력 없으면은 일을 알면은 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없다. 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년을 알게 되면 월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숨어 있고 그러면서 갑기, 합토, 합론에 대한 원칙론은 이 만세력의 이 흐름에서 읽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만 어느 정도 더 이제 갑기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 하고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스토리가 다 맞아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상담하다가 그냥 귀찮으면은 임수면은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이런 식 이야기. 근데 임수 입장에서는 임수 말을 잘 들으면 되게 좋은 게 있어요. 다 내가 만든 거잖아. 그냥 다 내 자식으로. 응? 그런 스토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이 갑기, 이 합론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서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적어가지고 시기 좌우지게 잔악계나 음양, 잔악계나 합론, 이거 고민하다 보면은 막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튀어나온 것은 다 음양의 원칙을 맞췄기 때문에 다 맞는 얘기다. 교수님. 네. 남녀가 바뀌는 것도 그냥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이 통으로 해석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중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중성. 해석을 같이 하냐고. 예, 해석을 같이 해요. 같은 이중성이 나타나요. 예. 이게 이제 내가 여자야. 근데 내가 간목이야. 그럼 뭐하고 합을 하는 거죠? 기토와 합을 하는 거죠. 내가 갑인데 여자인데 나는 갑기합을 해야 되니까 남자의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재성과 합을 하는 거예요. 재성과 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갑이니까 알게 모르게 남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는 사람. 그래서 혼란이 돼요. 남자가 양이고 양이면은 그냥 속 편해, 안 편해요? 그거 생각할 게 없어. 근데 내가 음이야. 난 남자인데 음이야. 이게 헷갈려, 안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론이 뭐가 나오냐면 양가는 뭐를 보고 통한다?
재를 보고 동합니다. 음간은 뭘 보고 동한다? 관을 보고 동합니다. 양간은 관에 동하는 게 아니라 재를 보고 동하니까 그 얘기가 바로 양은 여자를 보고 동하고 목적을 보고 동하고 그래서 양간인데 애가 굉장히 침울해. 도대체가 얘가 뭐냐면 뭘 하지 않으려고 그래. 왜 그래요? 물론 사주상에서 꺾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목표가 없을 때 그런 거 많아요. 통하지를 않아. 흥분을 안 해. 동하지가 않아. 동해야 되는데. 양이니까 동해야 돼, 안 동해야 돼요? 양은 동해야 돼. 양은 동하고 음은 정해야 돼. 그러면 양이 동해야 되는데 뭘 보고 동해? 재를 보고 동해. 애가 도대체 공부도 안 하고요. 그냥 애가 흥미도 없고 그런 애 같아. 근데 이제 사주를 딱 보니까 양간애야. 그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 재를 정하지 못했다는 거. 그런 애들이 이분 여자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겠어, 안 빛나겠어요?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 그래서 양간은 재를 보고 동하고, 음간은 반대로, 여자는, 음간은 왜 동한다? 그 양을 보고 그 관을 보고 동한다는 얘기가, 음간이니까, 음간은 뭐냐면 정이니까 양이 오기를 바래, 안 바래요? 양이 와야 되잖아. 양이 와야 되는 게, 아니, 음간이 지가 간다고? 그 양이 하는 거고. 음간은 뭐 해야 돼요? 관이 오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러려면 내가 동의했어. 어떻게 동의해야 돼? 이쁘게 치장해야 돼. 그건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꼬리 친다는 거지. 근데 내가 여자인데 양간이야.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양간이면서 여자. 또 음간이면서 남자. 이게 어떻게 되면 되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사주 볼 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간목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기토를 옆에 봤어. 그럼 이제 흥분해야 돼, 안 흥분해야 돼요? 흥분을 했다? 그래서 잡았어. 잡고 났더니 빨리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간목하고 기토하고는 이 불같은 사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하고 기토가 둘이 합을 했어. 그래서 뭐가 됐어? 토가 됐어. 빨리 식어. 갑자기 합이 토가 됐잖아. 근데 그다음부터는 같은 토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갑은 남자로 보여. 뭘로 보이죠? 그건 뭐라 그래? 가족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을경금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딱 간목이라 그런다면 명리적으로 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남한이 북한을 갑을 한다면 남한이 을이 돼요. 우리가 지금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도는 똑바로 된 지도예요? 거꾸로 된 지도예요? 사실 거꾸로 된 지도예요. 서양 관점에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동양 관점에서는 그림이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적할 때 보면 지금 얘기했잖아. 밑에가 수예요, 화예요? 밑에가 수잖아요. 근데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북방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반대 그림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오는 곳이 수가 여기가 북한이 더 북쪽에 있는 거예요? 남한이 더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한이 더 북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북한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걔들이 간목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을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뭐로 본다면? 간목으로 본다면? 일본은 뭐가 되는 거죠? 걔들은 을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친다거든. 그래서 걔는 국기가 어떤 국기예요? 일장기가. 그 뭐죠? 무슨 기라 그래, 그거? 우길기? 그 우길기가 뭐냐면 그 모습을 양거든요. 그래서 이 지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간목이 튼튼해야지, 간목을 우리나라로 본다, 간목이 튼튼해야지, 이 을목이 더 무성할 건데, 이 자식들이, 이거 갖다가, 나름대로 부실하게 만들면은, 지들이는 잘 될 것 같아? 절대로 잘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을목이 잘 되려고 그러면, 이 간목을 잘 챙겨야 된다.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간목 기둥이 잘 서야지 을목이 꽃을 많이 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되거든요. 근데 얘들은 참 되게 그 을목이 애가 참 진짜 그 골 때리는 게 이제 을경금해야 안 해요. 을경금하기 때문에 얘들은 뭐냐면 지가 목인데도 경금하고 붙어가지고 지가 무슨 노릇 하려고 그래. 지가 금노릇 하려고 그래. 금노릇 하면서 지가 갑한테는 뭐가 되려고 그래요? 관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걔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침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주 관노릇 톡톡히 한 거고. 우리나라에 뭐냐면 간목으로 그냥 꿋꿋하게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변절해 안 변절해요. 변절해 하면서 거꾸로 일본이 금돼 있는 이 금에 다시 이 간목이 금에 변화돼가지고 을목이 되어서 다시 을경금을 해가지고 얘들이 또 이 을목이 더욱이더 악랄한 금노릇 해버린 거예요. 아마 저기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치명타를 입힌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한테 붙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콕 집어내가지고 한 게 더 커요. 그걸 이제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을목은 자우지간 얘들은 이 을목을 이 동물로 붙하게 되면 토끼와도 같단 말이죠. 토끼가 누구한테 붙어서 호랑이한테 붙어가지고 지가 무슨 노릇해요? 호랑이 노릇하더라고요. 그 호랑이 모습으로 호랑이한테 붙어가지고 호랑이처럼 노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이 부러운 나머지 이 간목이 병신이 지도 모르게 또 을목화돼가지고 또 그거랑 합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 간목은 간목의 을목이에요. 을목이죠. 그 을목이 이제 경금하고 바뀐 이 금하고 다시 또 합을 해가지고서는 아주 꼭 그 코로나 병에서 1번, 2번, 3번으로 가는 것처럼 이 갑이 다시 을이 되어서 을경금 해가지고 아주 악랄한 금노릇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갖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된다는 거에서 저 악랄하게 간목이 변절돼서 을목이 되어서 저 경금에 붙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뭐냐면 더 관노릇한 그게 많아요. 좀 슬픈 얘기지만 그 위안부 얘기를 하는데 그 일본이 얼마나 좀 무서우냐면요. 일본 애들이 자기네들이 그 위안부 모집했을까요? 일도 안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일본 애들이 간목이 을목이 되어서 금화 된 애들 있죠. 걔들한테 지령만 내렸어요. 너 이제부터는 너 금이야, 금.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모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위안부들 그 모집하고 관리한 애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보리발 내미는 거죠. 우리도 안 했거든? 니들이 했잖아. 우리 아니야. 하고 얘들은 팍팍 오리발 내미는 거고.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니들이 이렇게 시켰잖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냐면 한편에서는 니들이 자발적으로 했잖아. 얘들은 그게 우기는 거고. 자발적이 아니라 우린 니들이 말을 그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끌고 갔으니 우리가 가서 거기에 휩쓸려가지고는 할 수밖에 없었잖아.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 간목이 을목이 되면 슬픈 거야.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냐면요. 한창 이거 많이 할 때, 친구 둘이 있어. 하나는 뭐라 그래요? 우리 이게 너무나 체계가 나빠, 이상해. 위아더 월드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좋은 세상을, 갑기를 합을 해서 좋은 세상을, 같은 균형의 세상을 만들어야 돼. 하고서는 이거 했단 말이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자, 우리들이 데모를 했는데, 같이 이거 쫙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에이, 너 있잖아. 내가 취업시켜줄게. 좋은데. 월급 많이 줘.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변절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많이 한 사람들은 꼭 그게 왔어. 와가지고서 너 이번에 여기로 와. 취업 나 보장해줄게. 그러면 자연히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을경금이 돼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뒤에서 겉으로는 아니 척하고서는 한 사람도 많고. 그것을 우리는 한때 뭐냐면 변절자로가 많이 한 거죠.
좀 이상한 얘기로 했는데, 아이고, 그냥 편하게. 그래서 을경금이 되어서 이것도 꼭 이제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을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뭐만 찾아요. 목적만 추구하고 그냥 오로지 그것만 전부줄 알고 담배 드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이게 그대로 나이의 이야기예요. 어려서는 위아더 월드에 목적성을 가지고 담배 끊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타협을 해요, 안 해요? 타협을.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창 이거 할 때는 뭐야 취업 이거 한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 나 취업해야 돼. 그래서 누구 말을 잘 들어요? 금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취업 딱 하게 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이고 자 이게 뭐냐면 을목이 된 것이 여기서는 뭐냐면 지 좋은 대로만 지 목적으로만 이상만 추구하면서 갔어.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아 이제 취업도 해야 되나 봐. 현실에 맞춰야 돼. 하는 게 을경금의 모습이에요. 얘는 그저 그냥 저 여자가 이쁘면 오로지 그 여자밖에 몰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니야. 좀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그럼 합리성. 여기는 동키호테식이라면 여기는 약간 좀 합리성. 그래서 합리성으로 움직여. 자, 내가 이제 취업을 딱 했어. 딱 해가지고 이제 윗사람 말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죠. 잘 듣고 있다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 세력을 좀 확장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과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과끼리 싸우면 죽음이 안 죽음이에요. 과를 통합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장이 되었어. 과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뭐냐면, 예, 알았습니다. 이거만 있어야 돼? 아니면 이제 실적이 따라. 네, 죄를 주고. 그래서 병원은 죄가 없으면 안 돼. 죄가 없으면 안 돼. 실적이 있어야 돼. 결과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결과적이에요. 이제는 내 영역을, 내가 이제 뭐가 됐으니까, 과장 정도 됐고, 막 그러니까 내 영역을 확실해야 돼.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돼. 바운더리를 만들면서 이제 과장들이 보면 권위 짱이 안 짱해. 걔들 무서운 애들이야, 그냥.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추구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뭐가 됐죠? 부장쯤 되면. 그때는 아름답게 꾸며요? 아니면 그냥 무자비해요? 부장쯤 되면 이제 뭔가 다 알고 다 알았잖아, 이제. 어딘가 모르게 여기서는, 병원에서는 확장성을 뜻한다면 여기서는 실리성을 추구하겠죠. 안정성을 추구하겠죠. 그럼 부장급에서는 무엇인가 좀 더 틀에 잡혀 있는 그런 공으로 간다면 얘는 울퉁불퉁한 공, 얘는 다듬어진 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장쯤 되게 되면 이제 뭘 추구해요? 관하고 이제 합리적인 추구를 해요. 그러면서 새롭게 뭘 만들어내요? 목을 만들어내요. 응? 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과장쯤 되면 이제 부장쯤. 이 부장은 막 성질 불같아야 돼요? 아니면 뭔가 과장들은 막 불같아져. 저기가 던지고 이 새끼야 그거밖에 못해. 하다가 부장쯤 되면 말이 점잖해져 안 점잖해져요? 점잖해져요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 응? 그러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일단은 뭐냐면 결과 취해가지고서는 내 세력을 넓혀야 돼, 안 넓혀야 돼? 넓혀야 돼. 여기서는 좀 더 아주 알뜰하게 영토 확장을 무지하게 따르면 여기서는 영토를 조금 더 축소시킬까요? 더 늘려버릴까요? 여기서는 축소시켜버리죠. 왜? 쓸모없는 거. 이거 필요 없어. 여기서는 일단 확장하고 봐. 여기서는 좀 더 다듬어야 돼. 그래서 정화가 다듬는다, 모은다의 뜻이 있어요. 좀 알차게 만든다. 그래서 정화일관들이 어떤 특성이 많으냐면은 정화일관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되게 따져요.
돈 함부로 쓰면 되게 짜증나, 짜증내. 짜증돼요. 그래서 정화일관이나 임수일관이 제대로 된 건 뭐냐면은 이 정화일관도 관을 갖다가 관을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행동관리를 똑바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이 정화도 경금을 갖다가 경금의 임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쩐이 정확하게 써져 있니? 이제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정화일관들 보면은 그 선보러 가잖아. 선보러 가게 되면 딱 얘기 좀 친해지게 되면 딱 뭐 물어봐. 저축 어떻게 해? 저축 안 하는데 얘 틀렸어 끝. 처음에는 정화는 모으다. 빚을 모으다의 뜻이 있으니까 빚을 모으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 색감 같은 거 있죠. 그거 잘 봐요. 그래서 정화일관들은 딱 사람을 이렇게 보면 요 새끼 뻥치는 거지 요거. 그런 것들 잘 본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거기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뭘 봐. 너 돈 저축 어떻게 해? 그래서 그게 꽝 되면 또 꽝이야. 그러니까 돈의 쓰임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원칙.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부장쯤 됐어. 이제 뭐 되는 거죠? 이제 무로 가서 무. 이제 직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무야. 이사야, 이사. 이사가 됐으니까 이제 이사 되면은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무게합화. 화를 주고요, 화. 그저 편하고. 칭찬받으면 좋아해. 그래서 무토일간 내 남자가 무토라 그러면 나는 개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남자는 뭐 받기 좋아하는 사람? 칭찬받기 좋아하는 사람. 칭찬 안 해주면 삐져, 안 삐져? 내 남자가 무토라 그러면 칭찬해줘야 돼, 할 수 없이. 근데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어 해? 개수한테. 그래서 무토일관들이요, 은근히 그런 경우들 많아요. 집에 오게 되면은 미주알, 고주알 회사에서 했던 얘기를 막 해. 그럼 승질나, 안 승질나? 승질나. 그러면서 이제 나 잘했지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나부터.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있잖아 우리 확장 새끼가 이래 가지고 이랬는데 나 이렇게 했다? 그거 왜 하니? 개수 짜증나. 짜증날 수 있는데 그거 얘기했을 때 뭐야 하는 거야. 개수한테 어이구 잘했어. 이 말 듣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삐져 안 삐져? 삐져. 내가 개수면 내 남자는 무조건 나 여자 나 개수면 내 남자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무토의 성향 갖고 있는 거야. 네? 근데 내가 개수인데 남편한테 칭찬 안 해줬어. 얘 삐져 안 삐져? 삐져. 삐져. 그래서 이 개수는 뭘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무정지압이야, 무정지압. 왜 무정해?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꾸로 남녀가 바뀐 거거든요. 남녀가 바뀌는 거니까 추구하는 바가 좀 이상해져 버려. 그 두 개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정이 없다가 되는데 정이 없어. 왜 정이 없어? 아니 무토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는 그렇게 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얘 칭찬해줘도 안 해줘야 돼 얘가. 칭찬해줘도 칭찬을 안 해주네. 그럼 삐져 안 삐져? 삐져. 무토하고 개수하고요. 한번 각방 쓰기 시작하면 그거 끝이에요. 그거. 그래서 무토 개수의 합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다익선이라고 하니 그래. 다다익선 뭐게? 많이 나올수록 좋아. 네? 많이 나올수록 계속 무게압하고 불 붙는 거 안 붙는 거예요. 불부터. 무토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열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식었는데 얘는 그래서 무토는 이 찬기를 무서워한다고. 그런데 무토가 열기를 다시 얻는 방법이 찬물에서 얻어요. 선생님 저기 사우나 가신 적 있죠? 예? 찜질방에 저 가만히 있어. 한 10분쯤 지나니까 이제 추워져요, 안 추워져요? 예? 딱 들어갔더니만 어딘가 모르게 온도는 95도인데 좀 추운 것 같아. 예?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 뭔가 확 뜨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줌마가 누가 딱 들어오더니만 이따 말하면 딱 들어오더니 왜 이렇게 시원한 거야? 그리고 찬물을 확 뿌려. 찬물을 꽉 뿌리면서 이 분자를 깨버리거든요.
그 다시 열기를 확 만들어내. 사실은 왜 모토를 수라 그랬냐면 얘가 물 분자거든요. 열기의 물 분자. 그래서 뭐냐면 수거든. 찬물을 확 견지면은 다시 그냥 확 뜨거워져. 찬물을 갖다 자꾸 부으면 불수록 얘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져. 그 사우나가 계속 뜨거운 열기를 갖고 유지할 수 있어. 그 찬물하고 이 뜨거운 열기하고 막 둘이 만나면 뭐가 생겨? 자식이 생겨. 자식을 많이 만들수록 얘가 계속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모토는 뜨거운 자식이 생겼으니까 반을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어. 그럼 뭐 한론의 썰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할 수 있어. 임수가 제일 피곤한 게 왜 임수가 피곤하냐? 임수 여자가 제일 피곤해, 이게 임수 여자가. 왜 피곤하냐면은 나 임수 여자 그러면은 나 임수니까 양간의 입장에서는 이 쟤를 보고 동요해야 되죠. 근데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냐면은 그 옛날에 보면은 가끔 그 야사에 그런 게 나오는데 정승집 위람동녀 외딸이 머슴을 좋아해가지고 머슴하고 토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안 봤나요? 야사책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어. 아니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전설따라 삼찰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뭐가? 그 고귀한 존재라는 임수 고귀한 존재. 딸이 아니 딱 보고서는 머슴을 보고서는 머슴한테 빠져가지고서는 머슴이 도망가자 그런 게 아니라 임수가 다 같이 토끼자 그러고 가. 그래가지고서는 옛날에는 양반하고 저기하고 신부 차이가 있는데 그 용납이 돼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어디로 가요? 저 꼭꼭 숨어. 꼭 숨어가 둘이 살아. 참 얘기상으로 안 되는데 인간의 눈에는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제일 어렵게 보는 부분이 토의 부분인데 기토하고 정화하고 구분할 수가 없다. 정화하고 기토 구분할 수가 없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임수 이 아씨 입장에서는 얘가 뭘로 보이는 거야? 정화가 관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 머슴을 잡아야만 해. 반대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기토는 관이잖아, 그죠? 근데 관이 얘가 꼭 뭘로 보여? 정화로 보여. 그래서 임수의 러브스토리가 되게 웃기는 게 많아요. 관인데, 그 예를 들면 이런 러브스토리가 있다? 나 임수, 그 여기 이제 기토. 응? 근데 이 기토는 자기중심적이 되거든? 그래서 임수한테 되게 못해. 그래서 둘이 막 그냥 맨날 싸우고 헤어져. 그 임수 입장에서는 기토를 보니까 마치 뭘로 보여? 정화라고 보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이거. 잡아야 돼. 근데 여기는 나가서 막 그냥 계속 관이니까 밀어내. 그래서 맨날 울어. 승질나, 안 승질나? 승질나. 그래서 임수의 친구인 여기 임수가 얘한테가 따지러 가. 야, 이 새끼야, 너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둘이 썸씽이 돼버려. 그거 되게 많아요. 왜? 착시현상이 많거든. 착시현상을 이렇게 일으키거든. 그래서 그 러브스토리에서 그런 것처럼 임수는 이 정화가 다 착각으로 보이게 되면 굉장히 정화가 잘 안 잡으면 아주 미쳐버리거든. 네? 자, 여자인데 양간이 됐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기토인데 이거 뭘로 보이는 거야? 정화로 보이니까.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그래서 잠시 내가 여자인 거 착각을 하고서 내가 남자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화에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꽉 잡아야 돼, 그러니까만 발발발발 해. 그래서 임수일관들이 어떤 특성들이 좀 있냐면요. 확인하는 거 되게 좋아해. 확인. 뭘 확인하는 거야? 정화를 누가 훔쳐갔을까 봐.
그래서 어떤 형태가 많으냐면은, 샵을, 만약에 이제 그 가게 샵 같은 거, 샵 같은 거 열잖아요? 그럼 돈 세잖아요. 돈 누가 안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꼭 확인해. 확인해서 거기서 편안해져.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뭐죠? 탤런트 있죠, 탤런트. 탤런트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송혜교 같은 경우는 그 돈 세면 굉장히 행복해져. 정화를 만지고 있잖아. 행복해져, 안 행복해져? 행복해져. 그래서 확인해. 반대로 이제 심리요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내가 가끔. 어떻게 심리요법으로 쓰냐면은 임술일간인데 잠을 못 자는 경우들 있잖아. 그럼 반대로 뭐냐면 잠잘 때 돈을 갖다 100만 원짜리 한 3뭉탱이만 침대 밑에 놔뒀다가 그걸 재봐라. 응? 잠잘 때 잠이 안 오잖아. 편안해야 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침대 밑에 있는 돈을 갖다 3뭉탱이를 딱 꺼내놓고서는 딱 세봐. 한 번 세보면 이게 돈이 어디 갔겠어? 또 세본다. 한 번 더 세봐. 세보면서 마치 한 개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야. 쫙 가면서 한 개 빈 것 같아. 또 세봐. 또 세봐. 또 의심쩍어. 한 번 더 세봐. 응? 임술이가 있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 불안증이 뭔가 있는 사람. 그 세보라 그래. 그럼 한 3번쯤 세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3번, 3뭉탱이를 세면 아주 매우 편한 잠이 안 자. 잠을 잘 못 자고 굉장히 불안감에 떨어져 있는 사람. 임술관인데. 그럼 거꾸로 이제 역으로 이제 치료요법으로 그걸 이제 많이 돈 세면 돼. 돈 세가지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 그런 애가 그 탤런트 중에 유명한 탤런트 중에 그런 애가 있더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건 캐시잖아, 캐시. 네? 그래서 술 펴주는 거 좋아할까? 캐시 주는 거 좋아할까? 캐시 주는 거 좋아할까? 뭐 그런 식이야.